구글이 석 달 만에 156조 원을 벌었대.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어. 그런데 같은 서류 뒷장을 넘기면 그 석 달 동안 회사 통장에서는 돈이 오히려 8조 원 나갔어. 둘 다 맞는 말이야. 같은 회사, 같은 석 달. 오늘은 이 두 숫자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왜 내 계좌 문제인지까지 볼 거야. 먼저 하나 인정하고 시작하자. 요즘 AI는 결국 돈이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야. 그런데 숫자를 열어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.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37% 늘었어. 18분기 만에 가장 빠른 속도야.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43%, 구글 클라우드는 82% 늘었어. 그리고 매출만 는 게 아니야. 거기서 남긴 이익이 3배가 넘게 커졌어. 매출은 장부재주로 부풀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. 물건이든 서비스든 실제로 팔려야 찍히는 숫자거든. 파는 쪽도 보자.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칩 사업 하나에서만 한 분기에 105조를 팔았어.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% 늘었고, 이 회사는 판 물건에서 남는 비율이 75%야. 100원어치 팔면 75원이 남는다는 뜻이지. 그러니까 AI에 돈이 도는 건 맞아. 문제는 그 다음이야. 처음 그 숫자로 돌아가자. 구글이 석 달에 156조를 벌었다는데 왜 통장에서는 돈이 나갔을까? 회사 재무제표는 크게 두 장부로 되어 있어. 하나는 손익계산서, 얼마 벌었다고 적은 날을 쓰는 곳이야. 다른 하나는 현금 흐름표,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나를 쓰는 곳이고, 오늘은 이 둘의 차이 하나만 붙잡고 갈 거야. 장부와 통장,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. 구글의 그 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으로 들어온 돈이 54조쯤이야. 그런데 데이터 센터랑 장비를 사는데 63조를 썼어.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많아. 그래서 8조가 비었어. 이게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야. 쓰고 남은 현금이 없다는 것.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. 현금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장사를 못했다는 뜻은 아니야. 지금 짓고 있는 게 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. 데이터 센터는 한 번에 목돈이 나가거든. 그래서 봐야 하는 건 마이너스라는 사실이 아니라 왜 마이너스인가야. 그리고 같은 분기에 구글은 주식이랑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밖에서 97조를 끌어왔어. 회사가 서류에 적은 용도는 일반적인 기업 목적 AI 설비 확장 포함이야. 잠깐 156조를 벌었다면서 왜 돈을 빌려? 그 질문이 정확해. 그래서 장부 쪽을 다시 봐야 해. 손익계산서를 위에서부터 내려가 보자. 맨 위가 매출이야. 물건이랑 서비스 팔아서 들어온 돈. 거기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연구비 빼. 그렇게 남은 게 영업이익이고, 구글은 57조야. 이것도 작년 같은 분기보다 30% 늘었어. 장사는 잘한 거야. 그런데 맨 아래 최종 순이익은 156조야. 장사로 57조를 벌었는데 최종 이익이 156조. 보통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떼니까 최종 이익이 더 작아야 정상이야.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3배 가까이 커졌어. 중간에서 100조 원 가까이가 어딘가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지. 그 사이에 있는 칸 이름이 기타 영업의 손익이야. 이름 그대로 장사 말고 다른 데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모으는 줄이야. 구글은 이번 분기 이 줄에 137조를 적었어. 작년 같은 분기에 이 줄은 3조 원대였고, 그럼 이 137조는 뭘까? 회사가 서류에 직접 써놨어. 보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이고, 주로 스페이스X와 비상장 회사 한 곳에서 나왔다고. 평가이익이 뭐냐면 아직 팔지 않았는데 값이 올랐다고 장부에 미리 적어두는 이익이야. 통장에는 그 돈이 없어.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. 구글이 들고 있는 그 스페이스X 주식은 131조어치인데 지금 팔 수가 없어. 일부는 단기 매각 제한이 걸려있고, 나머지는 내년 3분기까지 묶여있어. 이것도 회사가 서류에 적어둔 내용이야. 우리가 추측한 게 아니라. 팔지도 못하는 주식인데 이익으로 잡힌다고? 응, 그게 지금 회계 규칙이야. 순서대로 볼게. 회계에는 값을 아직 모르는 자산을 다루는 규칙이 따로 있어. 비상장 회사 주식이 딱 그거야. 사고 팔리는 시장이 없으니 값이 늘 붙어있진 않아. 그래서 규칙은 이렇게 말해. 모르면 산 값 그대로 둬라. 그러다 그 주식에 새 값이 매겨지는 일이 생기면,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다른 투자자가 새 가격에 사들이면, 그때는 규칙이 바뀌어 새 값이 붙었으니 장부를 그 값으로 고쳐라. 오른 만큼이 이익으로 잡히고 그게 기타 영업의 손익줄로 들어가. 그리고 그 줄은 아래 순이익까지 그대로 내려와. 여기서 핵심은 이 규칙이 팔았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거야. 새 값이 붙었느냐만 물어. 그래서 팔지 못하게 묶여있는 주식도 이익으로 잡힐 수 있어. 판 게 아니라 값을 다시 매긴 거야. 그래서 장부에서는 156조를 벌었는데 통장에서는 8조가 나갈 수 있는 거야. 그런데 이 그림에 한 칸이 더 있어. 요즘 이 회사들이 서로의 지분을 대량으로 사고 있어. 구글은 이번 분기에만 비상장 회사 지분을 29조어치 샀어. 작년 같은 분기엔 2조가 안 됐고, 엔비디아는 들고 있는 비상장 지분이 4조에서 59조로 늘었어. 1년 만에 13배야. 그리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투자 약정이 38조 더 남아있어.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져.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. 그 회사 가치가 새로 매겨진다. 투자한 쪽 장부에 이익이 찍힌다. 실제로 엔비디아도 직전 분기에 장사 밖에서 22조가 들어왔어. 작년 같은 분기엔 그 줄이 오히려 마이너스였고, 이게 계속될지는 다음 실적을 봐야 알아. 그리고 파는 쪽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.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 이상이 딱 세 곳에서 나와. 각각 21, 17, 16%. 이것도 회사가 서류에 적은 숫자야. 작년 같은 분기엔 상위 두 곳이 30%였는데 올해는 같은 두 곳 기준으로 38%야. 회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. 다만 호황이 소수의 지갑에 걸려있다는 건 분명해. 이거 자기들끼리 돌려막는 거 아니야? stays the same.
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. 그리고 그게 오늘 하려는 말도 아니야. 서로 투자하는 건 원래 있는 일이고 회계 처리도 규칙대로 한 거야. 다만 그 결과로 장사로 번 돈과 장부에 적힌 이익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, 그건 사실이야. 여기까지 들으면 AI 회사 실적이 다 이런 식인가 싶을 거야. 아니야. 그리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. 세 회사를 같은 칸으로 비교해 볼게. 참고로 엔비디아는 회계 연도가 달라서 방금 본 분기가 다른 회사보다 석 달쯤 앞서. 그래서 화면에 기간을 따로 적어뒀어. 구글은 세금 내기 전 이익의 70%가 장사 밖에서 왔어. 엔비디아는 23%, 마이크로소프트는 10%가 안 돼. 현금은 아예 반대야. 구글은 8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7조가 플러스야. 같은 AI 호황 안에서도 회사가 이렇게 갈려. 그런데 뉴스가 사상 최대 순이익이라고 쓸 때 그 안에서 이 차이는 통째로 지워져. 그럼 뭘 보면 되냐? 세 줄이야. 첫째, 영업이익, 물건 팔아서 남긴 돈. 둘째, 기타 영업외손익, 장사 밖에서 온 돈. 셋째, 자유현금 흐름, 실제로 통장에 남은 돈. 순이익 한 줄만 보면 이 셋이 뭉개져서 안 보여. 이게 왜 네 문제냐면 평가이익은 반대로도 가거든. 값이 오르면 이익으로 적히니까 값이 내려가면 똑같은 줄에 손실로 적혀. 내 연금이나 ETF에 이 회사들이 담겨 있다면 다음 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 헤드라인도 같은 경로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. 그때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그 세 줄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두면 돼. 마침 곧 엔비디아가 다음 실적을 내. 그날 이 세 줄을 같이 보면 오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확인돼.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. 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가 장사 밖에서 오면 너는 이건 좀 이상한데 싶어? 숫자 하나만 댓글로 남겨줘.